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람. 안녕하세요. 노후생활도우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척. 어떤 관계는 평생 가고 어떤 관계는 어느새 멀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화려한 말로 약속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 뒤돌아보면 평생 고마웠던 사람,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연락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람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힘들 때 말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정말 힘들 때 알게 됩니다. 돈이 필요한 순간은 대부분 급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사업이 어려워져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생겼을 때, 자녀 학비를 마련해야 할 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나도 어려워서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 10명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후배가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갚을 거냐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통장 번호를 물어보고 다음날 아침 입금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형님이 어려울 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 후배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갚았지만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돈 문제는 참 민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인은 돈을 빌려주고도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힘들 때 말없이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길을 잃었을 때 망설임 없이 내 편이 되어준 사람. 인생에는 방향을 잃는 순간이 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건강을 잃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무리했어.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그래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라며 선을 긋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생전 남편이 사업을 하셨는데 빚이 많이 남아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랍니다. 친척들은 이제 어쩌려고 그래라며 걱정만 했고 친구들도 위로는 해줬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옛 후배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빚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주셨답니다. 몇 달 동안 거의 매주 찾아와서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관공서에 동행해주고 복잡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주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실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그 할머니는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함께 서 있어 준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포기하고 싶을 때 조용히 붙잡아준 사람.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병과 싸우다 지쳤을 때, 사업이 계속 안 풀릴 때, 가족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할 때, 그렇게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 힘들면 그만둬. 무리하지 마.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건네며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조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60대 초반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가 심하고 몸무게가 20kg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오랜 친구 한 분이 매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네,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아직 같이 할 일이 많아. 힘들지? 나도 안다. 그래도 버텨봐. 내가 옆에 있을게. 그 친구 덕분에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 친구 덕분에 살았어요. 조용히 붙잡아준 그 손길. 그것이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준 사람.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잘 됐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준 사람. 사람의 본심은 상대가 잘 될 때 드러납니다.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복권에 당첨됐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눈빛이 다릅니다. 운이 좋았네. 별거 아닌데 뭐. 잘난 척하네.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변했어라며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0년 전 작은 공장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러다가 10년쯤 지나서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직원도 늘리고 집도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반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함께 어려웠던 시절을 버텨낸 친구들 중 일부는 너 요즘 잘 나가더라. 좋겠다라며 비꼬는 말을 했고 심지어 돈 좀 벌었다고 우리 무시하네라고 뒷담화를 했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정말 축하한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도 없이 뛰어다니던 거 다 봤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지. 정말 대단해. 그 친구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일처럼 좋아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준 사람이거든.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5번째,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 사업이 망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큰 실수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가 말렸잖아. 그럴 줄 알았어. 심지어 이제 어쩌려고 그래라며 걱정하는 척하며 무시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실패하면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10년 넘게 잘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손님이 줄기 시작했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경쟁에서 밀렸고 결국 빚만 잔뜩 지고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이겨? 동정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더 상처였답니다. 친척들도 거리를 뒀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우리가 빚쟁이가 된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만은 달랐습니다. 이웃에 살던 분이었는데 가게 문을 닫고 한참 지나서도 계속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실패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곳에 일자리가 있는데 괜찮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실질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알려주고 심지어 작은 돈이지만 생활비 보태라며 건네주기도 했답니다.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려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그 한 사람만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힘들 때 돈을 빌려준 사람, 길을 잃었을 때 내 편이 되어준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준 사람,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준 사람,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오늘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늦기 전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나머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6번째, 어려울 때 이유 묻지 않고 부탁을 들어준 사람. 지금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하게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왜? 얼마나 걸려? 나도 바빠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달랐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돼요?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달려와 주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을 때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119를 불렀지만 보호자가 함께 가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바로 올 수 없었고 혼자서 아내를 챙기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지금요? 한밤중인데요.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그때 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집사람이 쓰러졌어. 119는 불렀는데 혼자 가기가. 친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분 안에 갈게. 기다려. 5분도 안 돼서 차를 몰고 달려왔고 병원까지 함께 가서 새벽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됐어.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누군가를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할 때, 급하게 보증을 서야 할 때, 밤늦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친구는 이유를 묻지 않고 달려옵니다. 네라고 대답하고 불평 없이, 귀찮은 내색 없이 그저 도와줍니다. 세상에는 말로만 도와준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유 묻지 않고 부탁을 들어준 사람,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7번째, 몸이 안 좋을 때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준 사람.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몸이 안 좋을 때 누가 진짜 나를 걱정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쾌차하세요 라고만 합니다. 카톡으로 간단히 안부만 물어보고 끝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달랐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하고 약은 먹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챙겨줍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75세 되던 해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수술 후 집에 돌아와서가 걱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해외에 살고 있어서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걱정은 해줬지만 요양병원에 잠깐 계시는 게 어때요? 라고만 했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달랐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제가 당분간 매일 찾아뵙고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수술날 병원에 함께 가주고 퇴원 후에는 정말 매일 집에 찾아와서 식사 준비도 도와주고 약 먹는 것도 챙겨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셨답니다.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분 덕분에 잘 회복할 수 있었어요. 몸이 아플 때는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말없이 죽 한 그릇 끓여 와주고 병원 갈 때 함께 가주고 혼자 있지 말라며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아프게 됩니다.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8번째, 내 약점을 알아도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준 사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못난 부분,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모습.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을 숨기며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완벽해 보이던 사람도 결국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실망했어. 좀 그렇네.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렇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걷는 게 불편해지면, 말이 느려지면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요즘 오호 씨 많이 늙었더라. 예전 같지 않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80대 초반이 되시면서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셨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등산을 다니던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더랍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또 같은 질문 하시네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하나둘 모임에서 멀어져 갈 때 끝까지 남아서 손을 잡아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같은 말을 3번, 4번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자네가 그 이야기할 때가 제일 즐거워 보이네.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아. 라면서 말이죠. 제가 약속 장소를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도 화를 내기는커녕 직접 집 앞까지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나도 요즘 자꾸 깜빡해.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가 미안해?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 감추고 싶은 약점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그 사람에게는 떠날 이유가 아니라
더 곁에 있어줄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을 알고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9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내 명예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거나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헐뜯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동조하거나 침묵합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불똥이 튈까봐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줍니다.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잘 알아.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말이죠. 내가 없을 때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준 사람. 그 신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10번째,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사장님, 과장님, 선생님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이름석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나를 권위나 목적이 아닌 오직 나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하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과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잊혀가는 것 같아 쓸쓸할 때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사람. 그 목소리 덕분에 우리는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까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10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힘들 때 돈을 빌려준 사람부터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까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내가 쓰러졌을 때 이유 묻지 않고 달려올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참 많은 신세를 지고 삽니다. 하지만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 고마움을 전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짧은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의 후회를 없애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노후생활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